5분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행성의 생활 환경은 45억 년 전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바다나 해양이 부글부글 끓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구는 생명체가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에도 마치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지구가 들끓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재앙으로 전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재앙이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그만 지하 벙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계가 몇 분 안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네요. 커다란 방수 백팩을 싸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벙커는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진의 운동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구호품이 부족하니 이 피신처를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 라디오에서 관측자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라디오에 나온 좌표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재앙을 겪기 전에요. 벙커 문을 연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회색빛 하늘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도 빌딩도 없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걷고 있고 지진 때문에 발을 다치지도 않습니다. 꼭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땅에 생기는 깊은 틈이 위험 요소지만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아침 몸풀기를 끝내고 나면 아침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배낭에서 통조림 1개를 꺼냅니다.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분 있으니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증조할머니가 말해주신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살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온과 기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쓰나미와 홍수가 남은 잔재들을 쓸어가 버렸죠. 화산재는 햇빛 한 점 보이지 않게 하늘을 가립니다. 산불은 나무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은 바로 그 천운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또 다시 땅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동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세계를 여행합니다. 살아남기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의 연속이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체력도 뛰어나게 단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남쪽으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지진 때문에 담수가 올라옵니다. 토양에서 지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고요. 방독면을 쓰면 편리하지만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멀리에 초록빛의 숲이 보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드문 곳이네요. 방독면을 벗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그늘을 피신처 삼아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푸르른 지역은 초목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딸기, 베리류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은 화산 주변에서 나타나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마그마를 뿜어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화산이에요. 지하 땅의 압력이 올라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챙겨서 최대한의 속도로 이곳을 달아납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숲은 불로 뒤덮입니다. 배낭에 접어뒀던 킥보드를 꺼내 펴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산에서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달아나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바람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쪽으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팝니다. 땅이 건조하지만 몇 분 안에 작은 골짜기를 파낼 힘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피난처에 얼른 몸을 숨기고 보호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 화산재를 다른 방향으로 휩쓸어가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방독면을 씁니다.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허리케인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분명 물이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고 열을 식히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굉음이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겁먹지 않고 백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수 마스크와 오리발을 꺼냅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도 허우적대지 않아요. 수년간 살아남아 오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거든요. 시시각각으로 추워지고 있어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눈은 내리지 않지만 추위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에요. 땅에 서리가 나타나고 풀과 나무에 물이 있는 곳에 얼음이 엄청난 속도로 형성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턱을 떨굽니다. 태양이 예전보다 2배 작아졌어요. 이제 희미한 얼룩 같아 보이고 더 이상 지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건 하늘에서 공포에 질린 구경꾼들을 향해 불타는 거대한 바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구는 정확하게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좋은 지점에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서 지구의 온도를 웬만큼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2번째 행성인 금성을 우리 지구의 악의 쌍둥이라고 부르는데, 금성이 너무 덥고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기 중에 산성비를 내리는 두꺼운 구름이 있고 온실가스는 지표면의 온도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승시켜버려요. 하지만 금성에 이런 게 없다고 해도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금성에 살 수 있는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만약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면 너무 빨리 증발해버려서 생명체가 발전할 기회도 없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춥고 외로워요. 표면의 온도는 영하이고 물이 오랫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아요. 붉은 행성에 대기가 없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지구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행성이 태양에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옮겨진다면 온도는 그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지게 될 거예요. 몇백 킬로미터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원주는 고르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항성에 가까워지거나 조금 멀어져서 날아가요. 문제가 될 만한 거리는 수백만 킬로미터인 걸로 측정돼요. 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보여드렸듯이 만약 그렇게 우리가 멀리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태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의 정확한 순간에 온도가 확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겨울에 우리 지구는 아마도 영원히 추운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바다는 얼음으로 덮여 있을 거고 전체적인 해수면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음이 태양열을 대기와 우주로 도로 반사해서 우리 행성의 표면이 필요한 온기를 얻을 수 없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얼음이 더 많을수록 대기 중에 수증기는 적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수증기도 열을 흡수하고 구름을 만들어내므로 날씨가 추울수록 비가 적게 올 거예요. 추위와 비의 부족으로 어떠한 식물도 오래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차갑고 척박한 풍경의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여 당분간 강둑을 따라 있는 지역만 온전하게 남게 될 거예요. 얼마 후 강도 흐르는 걸 멈출 거예요. 얼었거나 말라붙거나 원천을 잃어서 말이에요. 물론 호수나 바다도 얼게 될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거예요. 식물이 먼저고 그것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요. 식물이 음식과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모두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지구는 얼어붙은 황무지가 될 겁니다.
제가 언급했던 활활 타오르는 거대 바위는 우리 행성이 궤도를 이동한 것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소행성이었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우주 암석에 대항하는 우리의 자연 방패 역할을 해요. 목성은 질량이 거대하고 우주에서 날아온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목성의 이 중력에 걸려 표면으로 떨어져요. 목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목성의 표면은 기체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전히 몇몇은 목성을 운 좋게 지나는데 그때 화성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화성 또한 소행성 떼를 화성과 목성 사이에 고정시킴으로써 우리의 방어에 기여해요. 두 행성의 합한 질량은 중력장을 형성하는데 이 중력장 띠에서 온 소행성들이 임의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에 부딪히게 해요. 만약 우리와 띠 사이에 화성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비보다 유성우에 익숙해질 거예요. 지구가 궤도에서 화성을 대체했고 이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수억 킬로미터 더 멀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구의 질량은 화성과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행성 떼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떨어질 거고 생명체는 곧 멸종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화성이 그대로 있고 지구만 멀어진다면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이 될 겁니다. 행성들의 질량이 같지 않기 때문에 행성들이 같은 속도로 태양을 공전할 가능성은 없어요. 어느 순간 서로 충돌하게 될 거예요. 둘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둘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태양계에 또 다른 소행성떼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이 가기로 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거대하고 무자비하게 타오르는 공처럼 보이는 항성인 걸 제외하고도 태양의 열은 우리 지구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급상승하게 만들 거예요. 물은 대륙의 주요 부분들을 침수시킬 거고 지구의 더 많은 표면이 물로 덮이게 될 텐데 이건 더 많은 열 흡수를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기온이 더 오를 거예요. 또 그 거대한 수역들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면서 미친 듯이 증발할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열을 흡수하는 온실가스이며 수증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거의 금성과 같은 하지만 산은 없는 하늘에 두껍고 소용돌이치는 구름을 만들면서 태양의 온기를 점점 더 가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두꺼운 구름 이불 또한 우리 행성의 표면을 데우는데 기여하게 될 거예요. 결국 지구 전체가 너무 뜨거워져서 표면에 있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견딜 수 없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막에 사는 생물들처럼 가장 건장한 생물들만이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도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또 해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요. TV에서 뉴스 앵커가 외쳐요. 며칠 전에 달이 지구 궤도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어요. 그 거리가 매년 5cm씩 늘어났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총 80m나 표류했어요. 그 거리가 위압적이진 않지만 그 소식은 여전히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달이 지구의 궤도에서 탈출한 걸 막기 위해 지구 주변으로 모여 집회를 열었어요. 사실 달이 10억 년 이상은 궤도를 떠나지 않을 거지만 말이죠. 하지만 모두들 달의 과거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달의 존재가 없었다면 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달은 조수와 대기의 분자들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 특히 인간은 진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달의 고마움을 표하며 최고 위층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달을 지구로 더 가까이 밀어넣을 해결책을 생각해내라고 명령했죠. 달의 어두운 면에 거대한 추진기가 지어졌어요. 점화되어 추진력은 앞으로 밀고 나아가려 했지만 시동 파워가 달을 밀어낼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달의 축을 기울여 천천히 회전하게 만들었어요. 달이 회전함에 따라 항로를 이탈하고 있어서 최대 출력에 도달하기 전에 엔진을 끄기 위해 과학자들은 서둘렀어요. 최고 위층은 이걸 허용하지 않았고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을 명령했어요. 과학자들은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의 우려는 무시됐고 엔진의 힘이 증가되는 걸 지켜봐야 했죠. 엔진이 천천히 달을 밀었고 거리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표했던 각도가 복잡한 상황을 만들 거예요. 지구로부터의 추력과 중력이 달이 줄어든 거리에서 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바르지 않은 각도에 실린 초기 추력 때문에 달은 빠르게 궤도에서 나와 완전히 벗어나는 경로로 가면서 지구로부터 멀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면서 여러분은 달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겉보기엔 멀쩡히 보이는 높은 곳에 있네요. 분명히 뉴스 앵커가 그냥 과장한 걸 거예요. 출근을 해요. 달의 문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거리가 됐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알고 보니 아침은 보통과 같았고 사무실에서도 같은 날을 보냈어요. 점심시간 동안 마을로 향하는데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나 봐요. 여러분은 빨리 달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절반 정도로 작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한낮이니까 원래 이 정도 크기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오면서 날이 어두워진 걸 알게 됐어요. 바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하늘엔 비구름이 없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에 충격받은 것처럼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마도 일식인가 봐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뛰기 시작할 때 위를 보니 달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집에 도착해서 TV를 켜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뉴스 앵커가 달이 지구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달의 실종은 일상의 주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만 햇빛이 있는데 1년으로 보면 1000일이 넘어요. 나 반만 일하면 되겠네 라고 여러분은 팔을 허공에 흔들면서 흥분해서 말하죠. 달의 부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요. 지구가 23.5도의 각도로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게 달의 중력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날씨 패턴과 평범한 일상을 보장해 주었죠. 모든 과학 정보에 당황한 채 장난이 아닌 걸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가요. 짧아진 주당 노동 시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좋네요. 하늘을 보자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다는 걸 알게 돼요. 펼쳐진 은하수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여요. 별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 중에 금성이 제일 밝게 빛나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여러분은 더 맑은 밤하늘이 달을 제거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잠을 정하기로 해요. 새로운 밤과 낮 주기에 적응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놨어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말해요. 어쨌든 내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서핑하러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 높이 치는 파도를 타야 해요. 일어나서 짐을 챙겨 해변으로 운전해 가요. 라디오 뉴스에서는 지구가 현재 달 없이 소행성들에 어떻게 더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조수의 크기가 예전의 3분의 1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게 파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아마도 더 클 거란 말일 수도요. 해변에 주차를 하고 보드를 잡고 파도가 있어야 할 곳을 바라봐요. 만조일 텐데 바다는 웬일인지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있네요. 물가까지 걸어가야 하는 난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끝내주는 파도를 향해 오랫동안 열렬하게 걸은 후 그 작은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자니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져요. 속상해하며 집으로 가요. 운전하면서 뉴스를 듣고 제공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구조화된 계절 대신 불규칙한 날씨 패턴만이 있어요. 바람은 더 빠르고 강해 더 심한 폭풍을 일으키고 어떤 곳은 날씨가 정체되어 있어요. 적도는 더 이상 항상 따뜻하지 않아요. 극지방도 계속 춥지 않아요. 수심이 줄어들어요. 조수는 태양의 중력에 따라 조정되면서 전에 달이 있던 깊이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고도가 변하고 극지방에선 줄어들고 적도 주변에 물이 급증해요. 달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돕는 핵심 요소였던 조수를 조절하고 주기적인 변화를 제공했었어요. 수생생물은 전 세계 얕은 곳으로 쫓겨났어요. 중요한 미생물들의 생명 주기가 틀어졌어요. 여러분은 조수의 변화처럼 단순한 게 수십억의 생명체에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물과 강수량은 전에 할 수 있었던 곳에 자양분을 주지 못해요. 날씨는 더 극단적으로 변했고 더 오랜 기간 덥고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더 추워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년이 지난 미래에는 건조한 사막이 빙하시대로 바뀔 거예요. 이런 강렬한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자연적인 질서를 교란시켜요. 달은 조수와 날씨만을 조절한 게 아닌